이 김성애 소장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성애 소장을 제 보좌관 전 보좌관을 제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아무 다른 뭐 경쟁 상대 없이 제가 데려온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야기는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드린 적이 없어요. 이 단 한 가지 이유는 정청래 전 의원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김성애 보좌관을 데려다가 저를 감시하며 저를 돕는 자리에 갖다 놓으면 이 김성애를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었던 정청래 전 의원은 갈등 없이 저를 믿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었던, 그리고 정청래가 공천 탈락되는 순간부터 거리로 나앉아서 정청래 옆을 지켰던 의리의 사나이 김성애가 제 옆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정청래 의원을 배신하겠습니까?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정청래에게 이 4년을 지키다 이 자리를 물려주겠다라는 약속을 100번도 더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경우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까지 그 약속을 지켰고 한 번의 갈등도 없이 지방선거를 치렀고 지방선거의 모든 공천권을 제가 정청래에게 주었고 그 모든 사람을 100% 당선을 시키는데 제가 다시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나섰고, 그리고 제가 이 민주당을 탈당하는 순간에도 제가 원내대표와 상의를 할 때 제 조건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을 바로 지역위원장으로 만드는데 힘써달라는 이유 하나입니다. 그것이 조건도 아니었죠. 부탁을 드린 거죠. 그리고 몇 달 뒤 정청래 의원이 지역위원장으로 들어왔고 이번에 다시 공천 심사를 통해서 단일한 후보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서 그때 당시로 2016년 4월로 돌아간다면 그때 제가 김성애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정청래를 지키느라 의리 있게 함께 거리로 나와서 이 SNS를 통해서 격렬하게 반발했었던 그런 보좌관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력, 이력 하나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청래를 위로하고 정청래에게 마음을 놓게 만드는 걸로 이 김성애를 보좌관으로 데려다가 마지막에 선거를 준비하러 나가는 순간까지 한 번의 갈등 없이 함께 각자의 역할로 김성애 보좌관은 저를 도왔고, 저는 김성애가 정치에 뜻이 있다면 제가 이 친구가 밖으로 나가서 이름이 알려지고 이 사람의 성향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도왔습니다. 방송에 나가게 했고 자기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기 얘기를 하게 했고, 그리고 일찌감치 나가서 think-why를 하면서 시민들 곁으로 가서 준비를 해라, 본인이 하겠다 하니까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대목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한 번도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알려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제가 김성애를 보좌관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할 때 제게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어떤 분 한 분이 제게 김성애를 왜 보좌관으로 하느냐? 무슨 저런 놈을 보좌관으로 쓰느냐라고 제게 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그 제안을 했던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왜? 무슨 이유인데? 그랬더니 이유는 말할 수 없는데 쟤를 보좌관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도 되지 않고 그렇게 제게 강력하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나는 납득하기 어렵다. 나한테는 얘를 보좌관으로 써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입니다. 정청래 보좌관이기 때문에 제가 데려다가 보좌관으로 쓴 겁니다. 제가 김성애 한 명만을 그렇게 쓴 게 아니에요. 정청래 의원이 쓰고 있던 보좌관과 비서들 6급, 8급 모두를 다 정청래의 그 보좌관 비서진들을 제가 그냥 바로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김성애 보좌관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차츰차츰 조금 바꿔나가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게 그 김성애는 안 돼요 라고 했던 사람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갖고 제가 김성애 보좌관한테 물은 적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김성애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무슨 뭐
원한을 산 일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그 기억이 제게 항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성애가 그 비례로 나간다고 했을 때 제가 되게 우려가 됐었던 일이 현실로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때 제게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 안에 공천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성애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김성애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때 김성애 그 소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은 뭐 공심위를 통해서 객관적인 그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공천관리위원장이 셋이나 있는데 비례 따로 누구 따로 이것을 누가 취합을 하냐는 거죠. 이 취합을 하는 사람 중에 제가 우려를 했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면 김성애는 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것은 제 뇌피셜입니다. 제 판단입니다. 저만이 알고 있는 김성애와 그 어떤 인물에 관련된 것, 그리고 제가 김성애를 4년 동안 보좌관으로 두면서 저도 나름대로 김성애 보좌관의 정치로 나가는 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항상 김성애란 이름이 다른 국회의원들처럼 국회의원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보다 더 나은 이 보좌관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저는 김성애를 키운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것이죠. 본인의 이름이 나타나게끔. 그런데 뭐 결과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보기 좋게 물러났습니다. 여기 이 마지막에 나온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이라기보다 이 자료를. 여기서 지금 보면요. 1번부터 뭐 이 지금 48번까지 있는 이 순위가 뭐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고요. 인원수를 이렇게 책정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앙위로 가서 이 시민들 앞에 이 투표의 장으로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29, 30, 31이 있어요. 정치 분야입니다. 이 정치 분야에서 김성애 그 소장이 여기에 지원을 했죠. 여기서 보면 여성이 2분이고 남성이 1분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 밑에 있는 청년을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여성이 2분이고 3분인가요? 그리고 남성이 2분이에요. 그 중소자영업에는 여성이 1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통일에 보면요. 여기 남성이 1분이고 여성이 2분이고요. 그리고 이 여성 장애인의 여성 따르고 외교 안보에는 남성만 2분이에요. 취약 지역에는 여성이 2분, 남성이 1분이고요. 경제 사회는 남성만 2분이에요. 100%. 그리고 과학기술에는 50% 남성, 여성이 1분씩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남성이 1분이고요. 국방에 남성 1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노인에서 남성 1분이고요. 노동에선 여성 1분입니다. 그리고 농어민에선 남성이 2분, 여성이 1분이에요. 그리고 다문화에서 여성만 2분이고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쭉 드리냐 하면은 이번에 비례대표를 할 때 민주당이 여성, 남성의 비율을 여성 60, 남성을 40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좋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60대 40이 모든 분야에 똑같이 적용된 것은 아니죠. 어디는 100%가 여성이기도 하고 어디는 100%가 남성이기도 합니다. 법조에서는 여성만 2분이고요. 보건복지에서는 여남이 50%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는 남성만 2분이에요. 근데 정치에는 여성이 2분이고 남성이 1분입니다. 그럼 저 남성으로 있는 저 1분하고 김성애 보좌관이 경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꼭 그렇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게 정치에 남성 2분이 여성 2이 있어요. 남성 1분이 있고 그러면 다른 데에 믹스되어 있는 과정을 보면 여성 2분 대신에 정치인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남성 2분에 여성이 1분이 될 가능성도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 김종욱이라는 저 남성 1분으로 뽑힌 분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김성애가 경쟁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면
이건 제 뇌피셜이니까 여러분들 저를 때리지는 마세요. 제가 보기에는 김성애를 빼기 위해서 이 여성을 2명을 여기다 전진 배치를 한 것은 아닐까라는 제 의심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또 그 공천 관리를 하는 그 위원장 위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 김성애를 지극히 싫어했던 그분과 또 한 분은 손혜원을 지극히 싫어하는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제가 120명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제일 싫어하는 그런 한 분이 그 자리에 2분이 함께 이 일을 관여를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손혜원의 보좌관 출신이라는 것 자체가 김성애 앞길을 막는데 그 한 분이 동의를 했다면 아예 이 안에서 이 48명의 후보 안에조차 김성애가 들어가지 못했다는, 그리고 국민 앞에서 중앙위원회에 갈 수 없게끔 애초에 차단을 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2가지 이유가 합해졌을 때 뭐 제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여기다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김성애 보좌관을 그야말로 정청래를 지키기 위해서 처음 썼던 순간부터 마지막에 그만두고 나가서 스팅커아이를 준비하는 그 과정까지 김성애를 썼던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비례대표를 정했는데 함께 중앙위에 올라갈 만한 그 기회조차도 박탈했다라는 것은 김성애를 지극히 미워하고 마땅치 않아 했던 한 명과 손혜원을 너무 피차간을 저하고 싫어하니까 뭐라고 할 건 없어요. 저도 그분을 아주 싫어하니까. 그분이 손혜원의 보좌관 자체라는 게 그 그림자조차도 그 인정하기 싫다라는 그런 것이 작용이 됐다면 참 어이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 하며 김비호를 위로했듯이 이 김성애 띵크아이 소장에게 정말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아직 50은 되지 않았지만 다음번 선거를 노리려면 아마도 50이 넘어서 다시 경선을 통해서나 들어가야 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지극히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경선에서조차 우리가 김남국을 보면 경선에 나가겠다는 사람을 주저앉힌 것 또한 의심스러운 이 2사람, 공천관리위원장 위에 군림하고 있는 이 2분의 결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때가 되면 제가 이에 얽힌 더 무서운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씩 밝힐 기회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런 대목에서 책임을 지고 지금이라도 저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나와야 되지 않을까, 내쫓아버려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불의를 보고 못 참고 아닌 것은 꼭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얼렁뚱땅 사람들 눈을 속이고 자기들의 입속을 차리라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일을 못합니다.